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고 해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매번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는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공지로 좀 안내드리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요새 책 읽기 시작한 이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책은 읽었었는데 이걸 뭔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녹음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많은 긴장감과 함께 계속 발음 실수가 나고 혼자서 횡설수설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방송사의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뭐 대본을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말실수나 횡설수설이나 좀 이렇게 이렇게 말을 좀 제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끊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녹음이 주는 그 부담감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뭐 어쩌겠습니까. 네.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도 꽤 꾸준하게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었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책을 읽었던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는 느낌?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뭐 딱히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뭐 잘 돼야겠다 혹은 뭐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저 나 이거 해야겠다. 근데 꾸준하게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마침 딱 거기에 어울리는 오늘의 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마음지구력이라는 책입니다. 네네. 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책이 아닐까. 저도 사람인지라 마찬가지죠. 네, 힘들기도 하고 뭐 어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오늘 배울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오늘은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 올릴 영상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 솜씨가 너무 형편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서 올려두고도 와 이건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제 스스로를 좀 자책하면서 머리 막 쥐어뜯는 거 있잖아요.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장인 도공분들께서 도자기를 깨트리는 마음으로 조금의 흠집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도자기를 깨트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뭐 실력은 비할 바가 못 되죠. 저는 형편없기 때문에 마음만은 좀 비슷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진 실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만은 좀 비슷하지 않았나. 하지만 실력은 그런 분들에 비할 바에 전혀 못 되죠. 뭐 잘하고 못하고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하자. 이거 하나입니다.
지구력이 필요한 마음 많이 하다 보면 늘겠죠. 도자기 100개라도 만들어 놓고 뿌시기라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껏 뭐 완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찔러봤던 책들이 100여 권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저자분들께는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완독은 못했습니다. 완독은 못했고 그래도 조금은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은 그냥 딱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바로 그냥 고민 없이 선택을 했던 책이고요. 물론 이 앞전에 선택했던 책들도 저는 첫 느낌을 믿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바로바로 이 책 읽어야지 하면 읽고 저 책 읽어야지 하면 읽고 그런 식으로 책을 선정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제 사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께 일종의 서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처음에 뜻하지 않게 만나는 책의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 것들도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포장이 좀 포장이 너무 과했나요? 너무 과했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편한 분위기에서 잠자리에서 잘 준비하시고 눈 감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거의 읽어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의 채팅창이 조용할 때 저는 그때 참 일종의 성취감을 좀 느낍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때 성취감을 느껴요. 주무시는구나 다들. 다행이다. 얼마나 고된 하루를 다들 보내셨을까 하면서 저도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잔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제 목소리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일종의 모니터링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오해를 사는 그런 언행을 하진 않았는지 단어 선정은 적절했는지 등등 고민을 하면서 듣고는 하는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결국에는 한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야지 다 듣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잠이 부족해서 오셨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약간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싫은데 편하게 들어주시고 편하게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꽃가루가 좀 심하잖아요. 꽃가루가 심해서 송화가루라고 하나요? 꽃가루도 심했고 송화가루도 많이 날리던데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스쿠터가 한 대 있는데 그 스쿠터에 그냥 송화가루가 잔뜩 묻어가지고 그거 털어내느라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좀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요새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모처럼 산에도 잠깐 다녀왔었는데 내일이나 조만간 저는 또 한번 산행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산행까지는 좀 거창하고 요새 서울 둘레길이라고 해서 뭔가가 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잘 닦여 있는 길들이 있는데 산을 타기도 하고 도심으로 잠깐 내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서울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한번 갈 것 같아요. 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확실히 산에 가니까 눈이 편하네요. 녹음이 참 아주 짙게 우거져가지고 뭔가 눈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공기도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벌레 퇴치제 꼭 바르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벌레 퇴치제. 사실 저는 또 그런 거 귀찮아서 잘 못 챙기긴 하거든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또 제가 산에 또 간다고 하니까 벌레 퇴치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집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좀 챙겨서 가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요새 모기도 많아요. 그죠? 모기가 벌써 나왔을까요? 참 불청객인데 반갑지 않아요. 그죠? 날씨가 급격하게 좀 따뜻해진 이유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은 평상시에 하던 날짜는 아니죠. 요일은 제가 방송을 하는 요일이 거의 딱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그냥 급하게 한번 시간이 나서 공지 드리고 한번 인사차 방송을 켜봤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시간이 점점 다 되어가는데 주무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책 읽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책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오늘 읽을 책은 마음지구력입니다. 윤홍균 지음, 그리고 21세기 북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은 책 마음의 지구력, 죄송합니다. 마음지구력입니다. 마음지구력을 준비했습니다. 저자분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저자분 윤홍균님께서는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2016년 예스24 올해의 책,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으로 올해의 책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저자이시기도 하네요. 작가시기도 한데 아마도 진료를 보시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경험담과 그리고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읽어보지 않아서 오늘 방송에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프롤로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롤로그는 저자분의 생각이 가장 잘 담겨 있고 이 책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진료실에서 듣는 이야기는 힘들기만 할까? 내가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해야 하는 말인데 오히려 듣는 경우가 더 많아서 민망할 지경이다. 하루 종일 우울한 얘기만 들을 텐데 얼마나 지치겠냐며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다. 사실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그다지 힘들지 않다. 가끔 이 일을 그만둘까 고민도 하지만 의료 정책이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지 내담자 때문에 지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내담자들이 항상 힘든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 초반에는 힘겨웠던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증상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면서 건강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용만 달라지는 게 아니다. 목소리, 표정,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의 기술까지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된다.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감탄할 때가 많다. 치료자들은 회복의 과정을 함께한다. 아팠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중독자가 회복자가 되고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본다. 소진을 반복하며 패배주의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악순환하던 사람이 똑같은 환경과 유전자를 지니고도 꾸준하게 도전하는 사람, 성공할 때까지 버티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본다.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신의학의 범위도 달라진 결과다. 공황 증상, 우울감, 무기력과 충동성 같은 증상을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 순화되고 매력을 획득하고 리더십을 익혀서 성공으로 가는 과정까지 함께한다. 마치 피부과 의사들이 습진이나 무좀 같은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뷰티와 항노화까지 다루는 것처럼 말이다. 성장은 전염된다. 그렇게 20년 동안 참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내담자가 너무 연약해서 측은지심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생생히 목격했다. 그건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겨울 같았던 마음이 녹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 나는 오랫동안 내담자의 성장 스토리를 들었다. 그들은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성장했다. 그런 경험이 지금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성장은 상호적으로 일어나며 선순환한다. 나도 내담자들에게 배우고 감탄하고 서로를 응원한다. 그들을 더 돕고 싶어서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스승님들에게 배웠다. 내담자와 함께 중독에서 벗어나고 무기력을 떨치고 감사하는 능력을 키웠다. 나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속 좁고 나약한 치료자였는데 그때보다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여러 매체에서 부름을 받고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노하우와 성공 비결까지 듣게 되었다. 의사가 쓰는 성공 이야기, 그 핵심은 회복력.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에 관한 책을 쓰기로 했다. 의사라고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나쁘다 라고만 말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픔을 위로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대인에게 충분하지 않다. MZ세대 젊은이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났다고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건강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됐다. 기부는 행복해야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삶이 진짜 건강한 삶이 됐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것을 꿈꾸고 그 꿈에 다가서게 도와주는 것이 전문가가 할 일이다. 이제까지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회복을 앞당기는 힘이기에 회복력이라 부르고 있다. 회복력은 세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작용한다. 첫째는 지구력이다.
이는 정신의 체력이기도 하고 끈기나 인내, 무언가를 시작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구력이 부족하면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에 시달리기에 항소진력, 안티 번아웃 포스라고도 이름 붙였다. 운동으로 치면 심폐지구력과 비슷하다. 재미와 성과가 없어도 꾸준히 지속하며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힘. 정신적 체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낭비하지 않는가가 마음 지구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둘째는 공감 능력이다. 이 능력은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공감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감 능력은 체격으로 치면 등이나 어깨, 가슴이나 하체 근육처럼 쓸모도 많고 매력이 발산되는 커다란 골격근이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크게 다친다. 그리고 남들에게 받는 시기나 질투,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 공감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 공감 능력을 키우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소거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지구력이 현재의 소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면 공감 능력은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돕는 새살연고 같은 역할을 한다. 과거를 치유하는 능력이다. 셋째는 적응력이다. 이 개념은 완벽주의나 완고함, 지조나 고집에 대비된다. 나에게 맞춰 상황을 바꾸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 나가는 힘이다. 융통성이라고 불리고 도전정신, 경험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시도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좌절하지 않고 플랜 B를 가동시킨다. 앞서 말한 지구력과 공감 능력과 어우러지면 가볍지 않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몸의 근육으로 비유하면 심폐지구력과 큰 골격근 사이에서 탄력을 만들어주는 코어 근육으로 작용한다. 복싱 선수들이 통통 튀면서 스텝을 밟듯이 우리의 인생을 경쾌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 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준다. 왜 회복력이 중요할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코로나에서 벗어난 정신적 해방감과 고금리, 고물가, 전쟁 여파에 억눌린 경제적 침체기가 맞물려 있다. 국민의 평균 학력은 높아졌지만 그로 인한 취업 문제가 생겼고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지만 SNS 발달로 인한 비교와 자괴감 문제는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연애도 어려운 각자 도생의 세파 속에서 다들 화가 났지만 위로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외로움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는 희망적인 청사진에 거부감이 들고 힐링과 위로를 전하는 감성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만큼 도태될까봐 공포를 느낀다. 지금이야말로 회복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상처는 치유하고 불안과 공포를 버티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 연소시켜야 하는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앞에 말한 세 가지 힘, 지구력, 공감 능력, 적응력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글이 다소 투박하고 무료하더라도
잘 읽어주길 바란다. 친절하고 따뜻한 글을 쓰고 싶지만 아직 냉소와 차가운 습성이 남아서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회복력을 체험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더불어 성공까지 나아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4년 1월 마포에서 윤홍균 님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음이 소진되어 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표가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소진되어 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 첫 번째,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커피, 술, 담배 등의 물질로 버틴다. 두 번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운동할 기운이 없다. 잠깐만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완전 전데? 이거 큰일 나네. 제가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운동할 기운이 없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소진되었다는 걸 모르는데,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횟수가 늘었다. 아, 역시 아니죠. 네, 저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습니다. 자, 네 번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지나고 보면 사소한 일이었다. 다섯 번째, 모든 게 내 잘못 같고 자책이 늘었다. 여섯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해져 주변에서 걱정을 한다. 일곱 번째,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을 한다. 여덟 번째,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라는 생각을 한다. 아홉 번째, 열심히 해도 예전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다. 몇 번째였죠? 이제 열 번째인가? 열 번째, 자기 전에는 잠들기가 아깝고 아침에는 더 자고 싶다. 마지막 11번째,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자주 떠오른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해당이 좀 됐고, 나머지는 그래도 네,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잠들기가 아깝고 이거는 좀 아닌데 그냥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약간 야행성이어서 저는 잠을 못 자다가 간신히 좀 자는 편이기는 해요. 네, 제 목소리 들으면서 어우 지루해 하면서 잡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쳤다는 마음을 이해하는 일. 파트 1. 챕터 1. 큰 성공이 아닌 적당한 성공이 답이다. 번아웃의 출구 찾기. 토끼는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낮잠을 잤다. 왜 그랬을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1장. 왜 하필 번아웃부터 시작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이해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5kg을 빼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지쳐서 다시 폭식을 하고 6kg이 쪘다. 아이고 이런. 이를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1kg이 쪘으니 실패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절약하고 재테크를 해서 10억을 벌었다. 와.
이미 성공한 거 아닐까요? 10억을 버셨으면 이거는 성공인데 누가 봐도 성공 아닌가?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버는 동안 쌓인 극도의 스트레스를 풀어보겠다고 다음날 20억을 잠깐만요. 다음날 20억을 써버렸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10억을 잃은 사람이 된다. 아, 배포가 크시네요. 이런 분들은 뭘 해도 잘 되지 않을까? 원래 배포가 큰 사람이 네. 뭘 해도 잘 되시던데. 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이 책은 성공에 관한 책이지만 먼저 실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도 다음 단계에서 무너져버리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예방하고 건강하게 수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당신이 지금 실패했다고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당신은 누구보다 실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미루고 작더라도 잔잔한 성공을 쌓아가는 경험을 통해 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작은 성공,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큰 성공에 대한 어떤 목표보다는 되게 소소한 것에 작은 행복들을 소중하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냥 그릇이 좀 작나 봐요. 저는 10억을 벌어서 20억을 쓸 그릇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실패의 또 다른 이름, 소진. 실패가 발생하는 방식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 실패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소진증후군이다. 소진증후군이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수만 명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던 증상도 이제 지쳤습니다 였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금방 단념하는 것에 지쳤고, 끔찍한 기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악몽과 과민성, 재경험되는 증상에 지쳤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두근거림과 숨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지쳐서 병원을 찾았다. 과도한 자책에 시달리는 사람들, 남 탓이나 자기 합리화 같은 미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롤모델을 찾지 못했거나 애정 결핍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다. 흉흉한 뉴스 속에서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다. 그러니 심리적 여유가 없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세로토닌 결핍에 시달리고 있었다. 잠시만요. 세로토닌이 뭔지 잠깐 좀 찾아볼게요. 네, 세로토닌을 찾아봤는데요. 위키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세로토닌은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이며 생화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에서 유도되는 세로토닌은 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위장관, 혈소판, 중추신경계에서 볼 수 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포함한 광범위한이 왜 발음이 안 될까? 광범위한 감정을 느끼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복잡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행복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데 기여한다는 그런 물질이네요. 여기서 또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세로토닌. 계속 읽겠습니다. 중독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주 지치니까 자꾸 뒤처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불안을 잠재우느라 중독물질에 의지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밤에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술에 의존하고 낮에는 멍하다는 이유로 카페인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사실 심리 문제를 호소하는 현대인 대부분은 소진증후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다. 에너지가 충전되고 의욕이 생겨야 증상이 치료된다.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할 줄 알아야 치료를 졸업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다. 다이돌핀이요? 알고 계시네요.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 다이돌핀이 도파민의 몇백 배의 어떤 호르몬이에요? 좋은 호르몬이에요? 몇백 배로 센? 근데 제가 호르몬 이름을 잘 몰라요. 저는 문과라서. 제가 아는 호르몬은 환경 호르몬?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 나쁘다라는 거.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번아웃만 막아도 실패하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들은 번아웃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감정 기복, 자존감 저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불면이나 식욕부진 등의 신체 기능 저하,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고 하기 싫은 양가 감정 등의 증상은 모두 소진증후군의 대표 증상들이다. 열심히 살다 보니 자주 지치고 힘을 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는다. 요즘처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적응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시발점이 된다. 뇌의 에너지를 흑자로 유지하면서 성공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 성공을 지키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느냐가 진짜 문제다. 그렇기에 번아웃을 예방하고 삶의 에너지를 지속하는 힘이 인생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열심히 하는 것만 강조하면 에너지가 바닥날 것이고 힐링과 만족만 강조하면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신 에너지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 뇌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 뇌에서 어떤 회로가 반짝거려야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도전 정신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되는지 알아보자. 정답은 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보상 중추에 숨어 있다. 2장 보상 중추 인생의 가속 페달. 도대체 어떤 기분이길래 중학교 1학년 애국조회 시간. 아직도 애국조회를 할까요? 전 했는데. 이것도 세대 차이가. 애국조회라.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책의 제목이 제가 자꾸 마음애를 붙일까요? 죄송합니다. 마음지구력인데, 이 책의 제목을 이 애국조회 시간에서 일단 배워 나가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중학교 1학년 애국조회 시간. 쌀쌀맞기로 유명했던 3학년 누나가 단상 위에 올라가 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전교 1등을 했다는 호명을 받자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던 너털 웃음을 짓는데 좀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입이 한 방만 했다.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다.
나는 운동장 맨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강렬한 부러움을 느꼈다. 1등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나 하는 호기심도 발동했다. 소심하고 늘 소극적이던 나에게 그날 처음으로 나도 1등 해보고 싶다 라는 갈망이 생겼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체험했다. 첫째는 욕심이 생기니 괴로움을 잊는다는 사실이었다. 욕구는 진통 효과가 강렬했다.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에는 1등이 된 내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단상에 올라가 박수를 받고 짝사랑하는 여학생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편 장면이 재생됐다. 그런 상상은 나를 각성하게 했다. 주말에 공부해도 억울하지 않았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 앞에서 TV를 끄는 것도 가능해졌다. 성취에 대한 욕구는 사사로운 감정을 억압시켰다. 둘째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행동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 1등 해볼 겁니다 라고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그래 해봐라 너라고 못할 거 없다 라고 하시며 조용히 웃었다. 그건 참 특별한 경험이었다. 행동을 하니 관심을 받았고 기분이 좋으니 진짜 열심히 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다.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준 것도 아니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변하자 세상도 변하는 경험은 나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중추의 힘.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겪은 일련의 과정은 뇌의 보상중추가 작용한 결과였다. 인간의 뇌에는 측좌핵 가로 열고 복측 피계 영역 가로 닫고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다. 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기분이 좋아지기에 쾌락중추, 쾌감중추라고도 부른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뇌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확인을 못 하시겠네요. 일단 그 본문의 내용으로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3대 영역. 1번 보상중추. 긍정적인 감정과 한 번 더 신호를 만듦. 2번 편도체. 부정적인 감정과 멈춰 신호를 만듦. 3번 전전두엽 피제.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돕는 이성을 추구함. 전전두엽 피질이 중요하겠네요. 뭔가 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상중추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면 인간은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진다. 감정적으로 행복해야 동기가 부여되고 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족감은 갈망을 만들고 뇌에서 한 번 더 라는 메시지가 생성된다. 1등 누나의 웃음을 보면서 활성화된 나의 보상중추는 그 후로도 계속 자극을 받았다. 결심하면서 한 번, 선언하면서 한 번, 어른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 번 더 활성화됐다. 공부는 힘든 것, 하기 싫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공부가 기회로 느껴졌다. 인간은 보상에 약하다.
이반 파블로프의 실험에 나오는 개와 비슷하다. 종소리가 날 때 간식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린다. 생각하고 뭐고 할 것 없이 이미 몸이 반응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보상중추에 전극을 꽂고 성공할 때마다 자극을 줬더니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얻어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긍정적 피드백을 자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자녀의 보상중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아야 도전정신이 생긴다. 기분이 좋아야 도전정신이 생긴다. 이게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설명을 안 드렸네.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서 어떤 예가 떠올랐냐면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판을 이기면 기분이 좋죠. 그 다음 판에 대한 도전정신이 그 다음 판에 더 큰 판떼기라고 하죠. 네, 속된 말로 판떼기라고 하는데 더 큰 판떼기에 대한 도전정신이 생겨버리신 거겠죠? 이거 위험한데? 이럴 때 저희는 전전두엽 피질에 그 현명한 판단을 돕는 이성을 추구하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인생의 활력소가 될 것인가? 급발진이 될 것인가? 보상중추는 우리의 인생에 속도를 부여한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러레이터 역할이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하지만 늘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 보상중추의 존재가 가장 두드러지는 장소가 카지노라고 생각한다. 오 마이 갓! 진짜네요. 네, 카지노였다. 역시 네. 제가 맞춰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계속 읽겠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승리기라고 불리는 강렬한 자극을 경험하며 시작된다.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의 순간을 경험하면 뇌의 보상중추는 강한 자극을 받는다. 이런 경험을 한 이후의 뇌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 도박 중독자들은 다들 다시는 도박 안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를 외치지만 뇌에서는 이미 한 번 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생성된 상태다. 이처럼 보상중추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과 만나면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보상중추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과 만나면 에너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보상중추지만 파멸의 길로 이끄는 시작점에도 보상중추가 있다. 돈, 성공, 명예, 인류애가 보상중추와 닿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흡연, 과소비, 탄수화물, 음주, 쾌락이 연결되면 인생은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다. 탄수화물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저는 탄수화물. 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속 스위치가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과 실패한 삶으로 나뉜다.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성공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마약이나 불륜 등의 스캔들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뜨거운 엑셀러레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딜레마다. (3장)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재밌는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의 뇌에 보상 중추가 있다고 해서 늘 의욕적이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건 아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면 앞으로만 나갈 것 같지만 고장이 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나를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가 보상 중추가 식어버린 증상을 이야기한다. 선생님, 요즘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고, 공부 왜 해요? 저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라는 청소년들도 있다. 선생님, 우리 부부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부부 치료나 상담도 필요 없어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라며 관계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보상 중추가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한 번 더라는 목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번아웃, 소진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게 번아웃이었군요. 제가 생각하는 번아웃은 그냥 하다가 뭔가 힘들어서 다시 할 힘이 생기지 않아서, 근데 다시 할 힘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이 보상 중추에 문제가 생긴 거였군요. 저는 뭐 딱히 바라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냥 보상이 있긴 있나?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모르겠네요. 네. 혹시라도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특히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 소진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이들은 당황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기 탓도 해보고 성격 탓이나 세상 탓도 해보지만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에 소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그럴 땐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의 보상 중추가 식어버리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크게 5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환상이 꽃피는 시기. 인생의 봄날이며 아름다운 순간이다. 보통 10대 때 이렇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데 대개 환상이 함께한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가수를 꿈꾸는 사람은 가수에 대한 환상, 의사를 꿈꾸는 사람은 의사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 그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그걸 잘할 것 같고 긍정적인 기대가 꿈을 만들어낸다. 2번. 초록의 나무처럼 성장하는 시기.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준생 시기, 운동선수에게는 훈련을 하는 시기다. 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지칠 때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상 중추를 자극한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기는 외롭지만 매력적이다. 대개 20대 초반이 이렇다. 외모도 많이 바뀌고 어른 대접을 받는다. 이때의 문제는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다.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사회적 쓸모를 획득하지는 못한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 점차 다급해진다. 이대로 미완성으로 끝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와의 싸움이다. 불안이나 부담감이 보상 중추를 식혀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3번. 땔감의 시기. 나무를 베고 목적에 맞게 가공하면 드디어 인간에게 이바지하기 시작한다. 싱그러움은 사라지지만 사회적 쓸모를 획득한다. 가구나 자재가 될 수도 있고 땔감이 되어 따뜻함과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회초년생,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때는 땔감의 시기다.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 잘 마른 목재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을 한다. 그렇다고 사회적 가치가 충분한 건 아니다. 이들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캠핑 갔을 때를 떠올려보자. 바비큐 초보자들은 장작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고기를 굽는다. 아, 이러면 화나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입맛을 다셨네요. 아시죠? 네. 장작불 활활 타오를 때 고기 넣으면 네, 다 탑니다. 네, 그러지고. 제가 갑자기 책을 읽던 것을 끊을 만큼 흥분을 했을까요? 보상심리 때문인가?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비큐 초보자들은 장작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고기를 굽는다. 센 불에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만 타고 속은 그대로다. 사회초년생 시절이 그렇다. 열정은 불타오르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길을 잘못했겠나? 동기들은 일도 척척해냈는데 난 언제까지 잡일만 하고 있어야 해? 하는 자괴감과의 싸움이다. 자괴감과의 싸움이다. 4번. 숯처럼 최대의 효율을 내는 시기. 그렇죠. 고기는 숯에다가 구우셔야 됩니다. 네, 숯에다가 구워야 맛있습니다. 나무에 붙었던 불이 사그러들어야 진가를 발휘한다. 숯이 되었을 때 그제야 고기를 제대로 구울 수 있다. 사회인으로도 은은한 화력을 내는 숯과 같은 시기가 있다. 일중독의 시기다. 이때는 일이 보상 중추를 자극하고 쾌감과 성취 사위에서 선순환이 일어난다. 조직을 이끄는 에이스가 되는 시기이며 생산성이 높다.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와 함께 간다. 일이 재밌고 일을 할 때는 괴로움을 잊는다. 의욕도 올라간다. 하지만 이때도 문제는 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분명 무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100% 이상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말에 애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애는 간을 뜻한다고 한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죄송합니다. 애쓰다가 간이었군요. 그러면은 간은 또 피로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위 아닌가요? 오, 애쓰다. 이게 간이었구나. 계속 읽겠습니다. 애는 간을 뜻한다고 한다. 내 속을 다해 건강을 갈아 넣고 있거나 사랑을 포기하고 있거나 가족들에게 무심한 경우가 많다.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5번. 모든 게 타버리고 쟤만 남은 시기. 결국 모든 것은 타버린다. 아무리 보상중추가 도파민과 천연 모르핀을 만들어도 뇌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일정 시간의 휴식 없이는 방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사춘기 때 발생하면 청소년 우울증, 육아를 할 때 발생하면 육아 우울증, 중년에 발생하면 갱년기의 위기라고 한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힘을 내서 반짝 에너지를 당겨보지만 결국 지친다. 잔불만 남은 잿더미처럼 되어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는다. 고기나 고구마를 구울 수도 없고 자연 그대로의 매력도 상실했다. 이런 시기를 우리는 소진증후군의 시기라고 한다. 여러 단계를 통해서 도달하는 복합적인 단계다.
소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은 대부분 소진 증후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의사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다들 이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나요? 내가 뭘 했다고 지쳐요? 제가 가장인데 지치면 어떡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이러지 않는데 저는 왜 이리 나약하죠? 라는 반문은 아주 흔한 일이다. 소진은 갑자기 생성되는 게 아니다. 중독의 단계를 포함해 여러 과정을 거치는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기 어렵다. 중독이라는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부정이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어 를 연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뇌가 지쳤으니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은 지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머리둘레와 키를 비교당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스트레스가 없을 리가 있나.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경쟁과 평가는 모두를 소진의 위험군에 속하게 만든다. 특히 일에 대한 환상이 있고 업적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지친다. 이들은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일중독은 다른 중독과는 달리 칭찬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위해 조기 유학을 떠나거나 도박 중독자가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어릴 때는 공부 중독, 커서는 일 중독은 사회적으로도 추앙받는 분위기다. 소진 증후군은 현대인이 가지는 영광의 상처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영예로운 훈장이다. 그러니 의사로부터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렇군요. 쉬겠습니다. 하는 내담자는 없다. 헤어지라는 연애 조언을 들은 사람처럼 허탈해한다. 쉬는 방법도 모르고 이미 일상이 톱니바퀴처럼 빼곡하게 일로 채워져 있다. 제가 쉬면 누가 대신 일해주나요? 선생님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저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고요.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나도 쉬세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같은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가능했다면 당신이 이 책을 열어보지도 않았을 테니까. 실현 불가능한 충고는 잔소리에 불과하다. 나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진을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덤볐는데 어쩌다가 정신 에너지가 바닥난 것인지 그 과정을 알아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소진 증후군에 취약한지,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네,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내용이 제가 너무 적절하게 끊었나요? 일부러 끊은 건 아닌데 이 소진 증후군에 우리가 왜 약한지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아마 쭉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어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셔야 저보다 더 밝고 깊은 해안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도 목차 정도는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4장은 한국인은 왜 소진 증후군에 취약할까 였죠. 그리고 5장 직장인의 소진과 회피, 6장 내 마음의 브레이크 편도체,
아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편도치라고 했었어요. 그쵸? 네, 안 돼라는 것. 그리고 7장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 되기. 그리고 챕터 2 인생의 실패를 경쾌하게 건너는 방법. 마음지구력 드디어 나옵니다. 네, 마음지구력이 챕터 2에서부터 나옵니다. 1장은 해피엔딩적 인생관. 1장에 이제 이어서 실전 회복력 수업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피엔딩적 인생관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2장은 한방 인생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세계관. 2장의 회복력 수업은 과정으로서의 세계관을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 3장 정신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의 삶을 중시한다. 3장 회복력 수업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주문. 4장은 인생을 끌고 나가는 힘. 돈으로 충분할까? 라는 부제가 붙어있네요. 4장의 회복력 수업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연결시키는 방법. 5장 에너지를 아끼는 인간관계의 비밀. 회복력 수업은 인간관계에서 답을 찾는 방법. 6장 마음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 첫 번째, 잘 자기입니다. 회복력 수업으로는 휴식과 수면을 위해 지킬 것들. 7장 마음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 두 번째, 체력 기르기. 그리고 이번엔 회복력 수업이 없네요. 네, 8장 마음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 네, 세 번째, 놀기의 중요성. 회복력 수업이 있었네. 7장의 회복력 수업, 잘 놀기를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건 8장의 회복력 수업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파트 2. 어제의 결승선이 오늘의 출발선이 되는 순간. 챕터 3. 공감이 능력이다. 감정의 방해물 치우기. 이걸 또 다 읽으려니까 너무 많은데? 파트로만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너무 많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 또 독서 시도를 안 하실까봐 죄송합니다. 많지 않아요. 이게 장수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수습이 좀 늦었나요?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네, 읽어보셔야죠. 네, 읽어보셔야 됩니다. 챕터 4는 나를 살리는 제1 시스템, 방어력 강한 사람들의 생각법. 너무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건 진짜 방어력이 강한 사람들,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새는 공격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SNS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던지 학교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무서워요. 이럴 때 방어력 강한 사람들의 생각법, 요거 배워두면 너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파트 제가 뭘 잘못 본 걸까요? 이거 챕터였구나. 죄송합니다. 파트 3. 주저하는 당신을 위한 조금 특별한 끈기 이야기. 이게 끈기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챕터 5. 시작하지 못한다면 완벽주의 때문이다. 나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라는 챕터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이다. 제가 좀 이렇습니다. 네,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라서 완벽주의자인데 완벽하지 못한 거 아시죠? 결국에 완벽하지 못할 거면서 계속 완벽주의자가 돼. 이루지 못한 꿈. 하지만 다행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이룰 게 없잖아요. 저는 이루지 못하는 꿈을 계속 꾸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네, 완벽주의자. 왜 저는 이런 것에 약할까요? 자, 챕터 6. 완벽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철학. 이거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네요. 플랜 B, 그리고 적응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챕터 6는 제가 이거부터 먼저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따가. 자, 마지막 에필로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에필로그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필로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필로그. 좋은 뜻을 품고 열심히 살자. 요즘도 악몽을 꿀 때가 있다. 실수하는 꿈, 쫓기는 꿈,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꿈. 어릴 때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한참을 울었다. 걱정하고 불안했고 그런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아휴, 깜짝 놀랐네 하며 다시 잠을 청한다. 아침을 먹으며 꿈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꿈 내용을 찾아보기도 한다. 꿈속에서 꿈을 알아차릴 때도 있다. 전문의 시험 끝났는데 또 시험이 남았다고? 이거 꿈인 것 같은데? 하면서 덤덤하게 깰 때도 있다. 약간 군대 다시 간, 죄송합니다. 아주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변했다. 학생 때는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성적이 좀 올랐고 운동을 하면서 조금 활력이 생겼다. 젓가락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면서 말을 더 똑똑하게 했고 웃는 연습과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조금씩 친절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가끔은 감사일기를 적고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다. 인생은 그렇게 변한다. 파도에 모래가 쓸려 나가듯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조금씩 달라진다. 체험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또 체험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기도 하면서 조금씩 변한다. 어느 날 고개를 돌려보면 많은 게 달라져 있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어디선가 경험이 쌓이고 퇴보하는 듯 하지만 성장하고 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대로 가면 정말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대로 가고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너무 겁내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자. 확신이 들면 어찌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또 어찌할 것인가. 좋은 뜻을 품고 열심히 하자.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가자. 그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대안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자. 이 책을 여기까지 읽어낸 당신이라면 해내지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어보겠다는 목표는 어떻게 되었나? 읽으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책도 선물이 되었을까? 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나 미안하고 다음에 당신이 읽을 책은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기를 바라본다. 수고 많았다. 이 책이 당신에게 선물이 아니었을지라도 내게 당신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착하고 끈질긴 독자가 어디에 있겠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 인생 3번째 책을 마친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읽으며 마음을 회복하고 성장과 성공으로 나아가길 응원한다. 파이팅! Keep going! 마지막에 갑자기 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수고 많았다. 이 책이 당신에게 선물이 아니었을지라도 내게 당신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착하고 끈질긴 독자가 어디에 있겠나. 죄송합니다.
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끝까지는 못 읽었는데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제가 미리 받아버렸네요. 에필로그 중에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독자를 향해서 이런 식의 어떤 물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다들 해주시지만 이게 약간 멋진 표현은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당신은 선물이었다. 수고 많았다. 자, 마음 지구력입니다. 제가 아까 자꾸 마음의 지구력이라고 잘못 읽었는데, 네, 윤 원장님 죄송합니다. 윤 작가님이시죠?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감동 포인트까지 너무나 저에게 또 완벽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마음 지구력 윤홍균님의 책이고요.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끈기가 있는 편이긴 한데 시작을 잘 못합니다. 완벽하기 위해서 시작을 아예 안 하는 엄청난 지략가죠. 네. 완벽하기 위해서 시작을 안 하면 실패가 없잖아요. 저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최근에 저의 가까운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실패해도 되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분 덕분에 저도 요새 좀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 딱 붙들고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준비가 미비하던 완벽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비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